1863년 7월 1일 새벽 4시 30분. 펜실베이니아 게티즈버그에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밀밭에 이슬이 군화를 적셨습니다. 흙냄새와 화약냄새가 뒤섞였습니다. 농부 존 번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70세의 늙은 참전 용사였습니다.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전쟁이구나. 아내 바버라가 촛불을 켰습니다. 이번엔 우리 마을이에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헨리에스 능선 너머.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지가 리듬을 타며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 오전 7시 반 무렵 북군 정찰병 마르셀러스 존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윌로비 런게울가였습니다. 물소리 너머로 회색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남군이었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의 첫 총성이었습니다. 저기다. 북군 기병대장 존 뷰포드가 외쳤습니다. 신호탄을 쏴라. 붉은 섬광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교회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맥퍼슨 농장 헛간. 젖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닭들이 날개를 파닥였습니다. 남군 헨리에스 소장의 부대. 알라바마 제5연대가 밀밭을 가로질렀습니다. 이슬에 젖은 밀이 쓰러졌습니다. 북군은 겨우 2,500, 남군은 7,000이 몰려왔습니다. 세미너리 능선을 따라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킷 총성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잠시 교전이 치열해졌습니다. 20살 북군 병사 하나가 외쳤습니다. 게티즈버그가 고향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저기 보인다. 그의 옆 전우가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가 밀집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해줘. 그는 전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피가 손에 묻었습니다. 고향을 지킨다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존 레이놀즈 장군이 달려왔습니다. 북군 제1군단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막는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그가 말에서 내려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남군 저격수가 나무 위에서 조준했습니다. 한 발. 레이놀즈가 쓰러졌습니다. 목 뒤를 관통한 총알. 즉사였습니다. 장군님이 쓰러지셨다. 북군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후퇴 나팔이 울렸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서쪽 방어선이 흔들렸습니다. 북군은 세미너리 능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어 마을 안으로 후퇴했습니다. 게티즈버그 시민 제니 웨이드. 20살 처녀였습니다. 부엌에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줄 빵이에요. 창문 밖으로 총알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녀는 계속 반죽을 치댔습니다. 시민 해리엇 베일리. 지하실에 아이들과 숨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포탄이 집 지붕을 뚫었습니다. 나무 조각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참았습니다. 오후 이른 시간. 남군 로버트 로즈 장군의 포병대가 도착했습니다. 대포가 마을을 겨눴습니다. 포성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북군은 마을 남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묘지 언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장소였습니다. 오후 이른 시간. 남군 로버트 리 장군이 도착했습니다. 백발과 흰 수염의 노신사. 적을 완전히 격파하라. 그러나 부하 장군들이 주저했습니다.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리가 망원경으로 묘지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북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때를 놓쳤습니다. 해질 무렵 첫날 전투가 끝났습니다. 양군 합쳐 1만 5천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들판에 시체가 널렸습니다. 부상병들이 물을 찾아 신음했습니다. 누가 좀. 의무병들이 랜턴을 들고 나섰습니다. 적과 아군 구분 없이 치료했습니다. 전쟁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남군 엘라베마 연대 톰 잭슨 18살 소년병이었습니다. 복부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북군 의무병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상처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밤 9시 북군 조지 미드 장군이 도착했습니다. 링컨이 사흘 전 임명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전군은 이 언덕을 사수한다. 참모들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묘지 언덕에서 컬프스 힐까지 둥근 물고기 갈고리 모양의 방어선, 고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리를 맞는다. 리 장군의 천막. 내일 새벽 양날개를 동시에 친다. 제임스 롱스트리트 장군이 반대했습니다. 적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우회해서 워싱턴으로 가는 게 아니요. 여기서 끝낸다. 리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부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정. 게티즈버그의 첫밤. 별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딧불이가 시체 위를 날았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이들이 그 경계를 넘을 것이었습니다. 1863년 여름, 미국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지 3년이었습니다. 남부 11개 주가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남부연합이라는 별개 국가를 세웠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주의 권리였습니다. 연방정부의 간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노예제였습니다. 북부는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장 굴뚝이 연기를 뿜었습니다. 철도가 대륙을 연결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뉴욕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일랜드인, 독일인,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새로운 노동력이었습니다. 남부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면화 농장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400만 흑인 노예가 일했습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였습니다. 채찍 소리가 들판에 울렸습니다. 백인 농장주들이 불을 쌓았습니다. 1861년 4월 12일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 요새였습니다. 남군이 첫 포격을 가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면 끝난다. 양쪽 모두 그렇게 믿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불런 전투였습니다. 북군의 첫 패배였습니다. 워싱턴 시민들이 구경 나왔다가 도망쳤습니다. 실로 전투였습니다. 이틀간 2만 3천이 죽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안티텀 전투였습니다. 하루 만에 2만 2천이 쓰러졌습니다. 사진가 매튜 브래디가 시체를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쟁의 참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프레더릭스버그 전투였습니다. 북군이 또 패했습니다. 1만 2천이 무의미하게 죽었습니다. 링컨이 장군을 바꿨습니다. 맥클렐런, 번사이드, 후커였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유능한 장군이 없단 말인가? 링컨이 한탄했습니다. 전쟁이 질질 끌렸습니다.
1863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링컨이 노예의 방령에 서명했습니다. 반란 지역의 모든 노예는 자유다.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연방 보존 전쟁에서 자유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덕적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북부에서도 반발이 일었습니다. 흑인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다. 뉴욕에서 징집 반대 폭동이 터졌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흑인을 위해 인종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남부는 더욱 단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킨다. 모든 백인 남성이 총을 들었습니다. 5월 챈슬러스빌 전투였습니다. 리 장군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북군 13만이 6만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컸습니다. 스토널 잭슨 장군이 죽었습니다. 리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를 잃고 왼팔을 얻었소. 리가 슬퍼했습니다. 전략적 손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리는 결단했습니다. 북으로 가야 한다. 남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자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봉쇄했습니다. 면화를 팔 수 없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종을 녹여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여인들의 반지를 모아 총알을 만들었습니다.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리치먼드에서 빵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는다. 의약품이 없었습니다. 부상병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마취 없이 했습니다. 병사들이 맨발로 행군했습니다. 신발 공장이 북부에 있었습니다. 남부는 공업 기반이 약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보급한다. 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을 위협한다. 6월 3일이었습니다. 남군 7만 5천이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포토맥 강을 건넜습니다. 메릴랜드를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집안에 숨었습니다. 남군이 온다. 펜실베이니아 경계를 넘었습니다. 북부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놈들이 전쟁을 느낄 차례다. 남군 병사가 외쳤습니다. 복수심이 불탔습니다. 그러나 리는 명령했습니다. 약탈 금지. 민간인 보호.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다. 필라델피아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시민들이 짐을 싸서 피난했습니다. 은행들이 금고를 비웠습니다. 워싱턴도 긴장했습니다. 링컨이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리를 막지 못하면 6월 28일이었습니다. 링컨이 후커 장군을 해임했습니다. 조지 미드를 새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리를 막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도를 지켜라. 미드는 신중한 장군이었습니다. 공격보다 방어에 능했습니다. 리가 먼저 치게 놔두자. 북군 9만이 움직였습니다. 남군을 추적했습니다. 두 거대한 군대가 펜실베이니아로 향했습니다. 6월 30일 저녁이었습니다. 남군 정찰대가 게티즈버그에 들어왔습니다. 보급 상황을 살폈습니다. 신발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없었습니다. 이곳은 교차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병력이 자연스레 모였습니다. 다음 날의 충돌은 필연이었습니다. 게티즈버그였습니다. 인구 2,400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0개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이었습니다. 루터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캐리지 공장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농업 마을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지하철도의 정거장이었습니다. 탈출한 노예들의 비밀 통로였습니다. 주민들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노예제를 둘러싼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절정을 맞으려 했습니다. 7월 1일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사흘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운명이 결정될 사흘이었습니다. 7월 2일 새벽 3시. 양군의 주력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북군은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남군은 저지대에 포진했습니다. 묘지 언덕 정상. 미드가 망원경으로 전장을 살폈습니다. 완벽한 방어 위치다. 물고기 갈고리 모양의 방어선. 컬프스 힐에서 묘지 능선을 거쳐 리틀 라운드 톱까지 3km의 견고한 진지. 돌담과 바위가 천연 방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리를 맞는다. 남군 진영. 롱스트리트가 다시 건의했습니다. 우회 기동을 하시죠. 저기 있소. 리가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공격할 것이오. 오전 10시. 남군 정찰대가 보고했습니다. 적의 좌익 끝이 약합니다. 리가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좌익을 먼저 친다. 그리고 중앙으로 밀어붙인다. 오후 4시. 남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5,000이 움직였습니다. 악마의 소굴. 거대한 바위들 사이의 격전지. 엘라베마 제15연대가 돌격했습니다. 메인 제20연대가 막아섰습니다. 조슈아 체인벌린 대령이 지휘했습니다. 대학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마라. 바위 뒤에서 사격했습니다. 남군이 4번 돌격했습니다.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착검. 체인벌린이 명령했습니다. 돌격. 메인 연대가 내리막을 뛰어내렸습니다. 총검이 햇빛에 번뜩였습니다. 남군이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습니다. 엘라베마 연대가 무너졌습니다. 리틀 라운드 톱은 지켜졌습니다. 고지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저 언덕을 잃으면 전쟁을 잃는다. 복숭아 과수원. 달콤한 향기가 공기에 떠다녔습니다. 그 아래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댄 시클스 장군의 북군 제3군단. 명령을 어기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양면 포위당했습니다. 시클스가 다리에 포탄을 맞았습니다. 다리가 으스러졌습니다. 시가를 피우며 들것에 실렸습니다. 병사들 사기를 위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밀밭. 황금빛 밀이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체가 밀 사이에 널렸습니다. 21살 남군 병사 제임스 길모어.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못 쓸지도. 포탄이 그의 옆에서 터졌습니다. 일기장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컬프스 힐. 북군의 우익이었습니다. 남군이 밤늦게 공격했습니다. 어둠 속의 전투. 총구 화염만이 적을 알려줬습니다. 나무에 부딪히는 총알 소리였습니다. 16살 북군 드러머 보이 존이 북을 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밤 10시. 둘째 날 전투가 끝났습니다. 또 2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미드의 작전 회의. 철수해야 합니까? 참모들이 물었습니다. 아니다. 미드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리가 내일 중앙을 칠 것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가 리이기 때문이요. 직감이었습니다.
리의 천막. 내일 중앙을 뚫는다. 정확히 미드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장군님, 1km 개활지입니다. 롱스트리트가 마지막으로 만류했습니다. 엄폐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버지니아 병사들은 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것이오. 조지 피켓 소장이 불려왔습니다. 38세의 멋쟁이 장군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겠소. 리가 피켓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버지니아의 명예가 당신에게 달렸소. 피켓이 격리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살 공격임을.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7월 3일 새벽 4시. 컬프스 힐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리의 양동작전이었습니다. 북군의 주의를 끌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드는 속지 않았습니다. 중앙으로 올 것이다. 방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오전 10시. 롱스트리트 군단 포병 지휘관 에드워드 포터 알렉산더 150문의 대포를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2시간 포격 후 보병이 돌격한다. 젊은 포병 장교가 물었습니다. 탄약이 충분합니까? 아니다. 알렉산더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쏴야 한다. 정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자결했습니다.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었습니다. 북군 병사들이 돌담 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딱딱한 비스킷과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였습니다. 오늘도 남군이 오겠지? 30대 장교 프랭클린 A. 해스켈. 존 기번 장군의 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읽지 못할 편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오후 1시 정각. 남군 포 2발이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신호탄이었습니다. 순간 150문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흙이 10m 높이로 솟구쳤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북군 포병도 응사했습니다. 200문이 대답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포격전이었습니다. 굉음이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울렸습니다. 천둥인가? 포연이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군 포는 목표를 빗나갔습니다. 포탄이 너무 높이 날았습니다. 북군 방어선을 넘어갔습니다. 후방의 보급부대에 떨어졌습니다. 윈필드 핸콕 장군. 북군 제2군 단장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포연 속을 질주했습니다. 자리를 지켜라.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포탄이 그의 옆을 스쳤습니다. 부관이 조각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장군님, 몸을 피하십시오. 장군이 겁쟁이가 될 수 없다. 1시간 반. 수만 발의 포탄이 터졌습니다. 대지가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북군 포병대장 헨리 헌트. 사격 중지. 남군이 착각했습니다. 적 포대를 제압했다. 실제로는 탄약을 아끼려는 전술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피켓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더 기다리면 탄약이 없습니다. 피켓이 롱스트리트를 바라봤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롱스트리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살 공격임을 알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6,000명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후 3시.
피켓이 말 위에 올랐습니다. 버지니아 신사 여러분,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가 된다. 12,500명이 대형을 갖췄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부의 정예 중 정예였습니다. 세계 여단이 일렬로 섰습니다. 루이스 아미스테드 준장, 리처드 가넷 준장, 제임스 캐머 준장이었습니다. 전진, 북이 울렸습니다. 깃발이 펄럭했습니다. 12,000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1km의 개활지였습니다. 완만한 오르막이었습니다. 엄폐물이라곤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열병식처럼 걸었습니다. 대열을 맞추고 군기를 펄럭이며 걸었습니다. 북군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저것 좀 봐. 북군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죽으러 가는 줄 알면서도 800m. 북군 포가 침묵을 깼습니다. 산탄이 쏟아졌습니다. 한 발에 10명이 쓰러졌습니다. 남군 전열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도 전진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병사가 채웠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버지니아를 위하여 600m. 에미츠버그 도로의 울타리였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남군이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정렬했습니다. 전진. 계속 전진. 장교들이 외쳤습니다. 말을 탄 장교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400m. 북군 머스킷이 일제 사격했습니다. 남군이 밀처럼 쓰러졌습니다. 가넷 장군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즉사였습니다. 그의 부관도 쓰러졌습니다. 기수도 쓰러졌습니다. 깃발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깃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도 쓰러졌습니다. 또 다른 이가 들었습니다. 200m. 캐머 장군이 포탄에 맞았습니다. 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미스테드만 남았습니다. 모자에 칼을 꽂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150명이 그를 따라 뛰었습니다. 돌담까지 50m였습니다. 산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아미스테드가 돌담을 넘었습니다. 북군 대포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포를 돌려라. 그 순간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세 발이 관통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해주오. 그는 윈필드 핸콕의 친구였습니다. 전쟁 전 함께 복무했었습니다. 핸콕에게 미안하다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남군의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15분. 고작 15분이었습니다. 남군 깃발이 돌담에 꽂혔다가 사라졌습니다. 후퇴. 살아남은 자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북군이 등 뒤에 총을 쐈습니다. 어떤 이는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버지니아 군인은 도망치지 않는다. 피켓의 12,500 중 6,000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피켓이 리를 만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 사단이 없습니다. 내 잘못이오. 리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오. 노장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이는 패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게티즈버그 들판이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시체와 부상병이 빗물에 씻겼습니다. 피가 개울로 흘러들었습니다. 리의 군대가 남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차 17km 행렬이었습니다. 부상병들이 신음했습니다. 물 좀. 많은 이들이 마차 위에서 죽었습니다. 시체는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넉 달 후, 1863년 11월 19일, 같은 들판에 15,000이 모였습니다. 국립묘지 헌정식이었습니다. 3,509의 시신이 안장되었습니다. 절반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에버렛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연설가였습니다. 2시간을 말했습니다. 링컨의 차례가 왔습니다. 검은 양복의 실크 해트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87년 전. 목소리가 높고 날카로웠습니다. 켄터키 억양이 섞였습니다. 그러나 명료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헌신하는 나라를 사진사가 카메라를 조정했습니다. 노출 시간이 3분은 필요했습니다. 렌즈 커버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내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혹은 그렇게 잉태되고 헌신하는 어떤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위대한 전투터에서 만났습니다. 이 나라가 살아남도록 여기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봉헌하러 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우리는 봉헌할 수 없습니다. 신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가 여기서 싸우며 이미 신성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으로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속기로 받아 적었습니다. 무언가 역사적인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을,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링컨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여기서 싸운 이들이 고귀하게 진전시킨 그 미완의 과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남은 위대한 과업의 마지막 문장이 왔습니다. 이 명예로운 전사자들로부터 그들이 마지막 온전한 헌신을 바친 그 대의에 우리도 더욱 헌신하기를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음을, 이 나라가 하느님 아래서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함을, 그리고 마지막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끝이었습니다. 272단어였습니다. 2분도 안 걸렸습니다. 가드너가 아직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셔터를 누르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박수가 드문드문 터졌습니다. 어리둥절한 박수였습니다. 벌써 끝났나? 링컨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소.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전신이 연설문을 실어 날랐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대 신문들은 조롱했습니다. 어리석은 발언. 대통령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 시간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버렛의 2시간은 잊혔습니다. 링컨의 2부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게티즈버그 이후 전쟁은 1년 반 더 계속되었습니다. 1863년 겨울이었습니다. 남부는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북부는 징집 깊이가 늘었습니다. 1864년 3월 율리시스 그랜트가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항복만 받겠다. 그는 숫자의 전쟁을 했습니다. 북군이 2 죽으면 남군이 3 죽었습니다. 그러나 북부는 보충이 가능했습니다. 윌더니스 전투였습니다. 28,000이 쓰러졌습니다. 숲이 불탔고 부상병들이 타 죽었습니다. 콜드하버 전투였습니다. 30분에 7,000이 죽었습니다. 북군 병사들이 옷에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피터스버그 포위전이었습니다. 9개월간 참호전이 이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예고했습니다. 1864년 11월 링컨이 재선되었습니다. 아기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를. 1865년 4월 9일 애퍼메톡스에서 리가 항복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사자였습니다. 모든 다른 전쟁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4월 14일 성금요일 밤 포드 극장이었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머니엔 지갑과 안경, 신문 조각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시작이었습니다. 남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들이 잿더미였습니다.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400만 노예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땅도 돈도 교육도 없었습니다. 자유는 또 다른 굴레였습니다. KKK가 조직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모였습니다. 밤마다 흑인들을 린치했습니다. 짐크로 법, 분리하되 평등. 평등은 없었습니다. 게티즈버그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참전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함께 모였습니다. 1887년 대회 피켓 돌격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백발이 된 노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웠던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913년 5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5만 명이 모였습니다. 평균 연령 74세였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모임이었습니다. 흑인 참전 용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1938년 75주년이었습니다. 1800명만 살아있었습니다. 대부분 90세가 넘었습니다.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게티즈버그가 남긴 것.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디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연방정부가 강해졌습니다. 주의 권리는 약해졌습니다. 중앙집권이 확립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북부공업이 승리했습니다.
남부 농업은 쇠퇴했습니다.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100년이 더 걸렸습니다. 민주주의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인민의 정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링컨의 연설이 헌법 못지않게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었습니다. 전쟁은 미국을 바꾸었습니다.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순수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게티즈버그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분열의 대가, 화해의 가능성. 매년 7월 사흘, 사람들이 그곳에 섭니다. 무엇을 기억하려 합니까? 죽음인가요? 삶인가요? 증오인가요? 화해인가요? 분열인가요? 통합인가요? 답은 바람에 날립니다. 게티즈버그 들판을 지나는 바람. 160년을 지나온 바람. 2025년 9월 17일. 오늘의 게티즈버그. 아침 안개가 들판을 덮습니다. 162년 전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땅은 기억합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묘지를 걷습니다. 비석들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무명, 무명, 무명. 이름 없는 죽음들. 그들도 누군가의 전부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여기서 피켓의 돌격이. 숫자는 그저 숫자입니다. 5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풀밭에 손을 댑니다. 160년 전 누군가의 피. 그제야 조금 느낍니다. 링컨 기념관 앞. 누군가 스마트폰을 듭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을 검색합니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잠시 멈춥니다. 오늘의 정부는 어떤가요? 정말 인민을 위한가요? 뉴스를 켭니다. 여전히 미국은 갈라져 있습니다. 빨강주와 파랑주. 총기 규제, 낙태, 이민. 모든 것이 전쟁터입니다. 총성 없는 내전이 계속됩니다. 소셜미디어를 엽니다. 증오의 말들이 넘칩니다. 저쪽 편을 적으로 봅니다. 남북전쟁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무기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키보드가 총이 되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강의합니다. 게티즈버그가 전환점이었다고? 아니다. 시작점이었다. 무엇의 시작? 끝나지 않은 싸움의 시작. 평등을 향한 긴 행진의 시작. 오늘도 누군가는 차별받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출신 때문에, 성별 때문에. 경찰 폭력 뉴스가 뜹니다. 흑인 청년이 또 죽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160년이 지났습니다. 노예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로운가요? 한 재향군인이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라크전 참전 용사입니다.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위해 싸웠다. 남군 묘지 앞에 섭니다. 적이었지만 이해한다. 전쟁의 상처를 아는 사람. 증오보다 이해를 택합니다. 화해의 작은 몸짓입니다. 게티즈버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토론합니다. 남군 동상을 철거해야 하나? 역사를 지우는 건 위험해.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한 교사가 말합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선과 악으로만 나눌 수 없어요. 리 장군은 노예제에 대해 모순된 입장을 보였어요.
개인적 글에서는 도덕적 악이라 했지만 현실의 선택은 달랐죠. 왜 싸웠을까요? 그의 충성은 버지니아와 가문, 그 시대의 질서에 향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인간, 복잡한 선택, 복잡한 역사.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투표소에 가는 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작은 게티즈버그입니다. 이웃과 대화하는 일, 다른 의견을 듣는 일, 작은 화해의 시도입니다. 부당함에 목소리 내는 일, 침묵하지 않는 일, 작은 독립선언입니다. 한 이민자 가정.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전쟁을 피해왔다.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니란다. 매일 지켜야 해. 작은 선택들로. 워싱턴 DC.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블랙 리브즈 매터. 평화적 시위입니다. 링컨 기념관 앞입니다. 그의 동상이 내려다봅니다. 미완의 과업. 그가 말했던 것.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한 교실. 이민자 아이들이 영어를 배웁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을 외웁니다. 정부는 인민이 더듬거립니다. 인민에 의한. 선생님이 묻습니다. 무슨 뜻일까? 우리가 만든다는 거요.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투표로, 대화로, 이해로, 연대로. 게티즈버그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인가요? 아닙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인가요? 누가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나요? 당신의 인민은 누구인가요? 링컨이 상상한 미국. 모든 인간이 평등한. 우리는 거기에 도달했나요? 전쟁이 끝난 지 160년. 링컨이 죽은 지 160년. 우리는 얼마나 왔나요? 어떤 면에서는 멀리 왔습니다. 노예제는 끝났습니다. 여성도 투표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분열과 증오 속에 희망은 있는가요? 있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들 속에,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속에 한 백인 경찰관이 무릎을 꿇습니다. 시위대와 함께 나도 변하겠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손을 내밉니다. 함께 걸어요. 화해의 순간입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왜 싸웠어요? 어른이 답합니다. 서로 다르게 믿었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는요? 이제는 함께 믿으려고 노력해. 그것이 게티즈버그의 교훈입니다. 분열의 끝은 참혹합니다. 그러나 화해는 가능합니다. 느리고, 고통스럽고, 불완전하지만 매일이 게티즈버그입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분열인가 통합인가? 증오인가 이해인가? 과거에 갇힐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링컨이 말했습니다. 미완의 과업. 그것은 우리의 과업입니다.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우리. 더 나은 민주주의. 매일 조금씩. 그것이 진짜 전쟁입니다. 끝이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늘도 해가 집니다. 게티즈버그의 어둠이 내립니다. 별들이 뜹니다. 죽은 자들이 잠든 곳. 산 자들이 기억하는 곳. 미래가 질문받는 곳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평범하게 끈질기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
평등을 실천하는 일, 자유를 나누는 일.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티즈버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반복할 것인가요? 전쟁인가? 평화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작은 게티즈버그에서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일,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1919년 3월 1일 경성의 봄입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이 울렸습니다. 23살 유관순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이 결단했습니다. 비폭력의 만세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한 장의 태극기에서 시작된 파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의 자유는 어디에서 왔는지 살피겠습니다.